오늘은 중국 얘기를 해볼 거예요. (2022년) 새해에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다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또 끌려왔습니다. 이 두 강대국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쉽게 끝나겠어. 어쨌든 패권 전쟁인데 쉽게 끝나진 않겠지.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조약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느 기축통화도 100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달러 이제 곧 끝났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는 있단 말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패권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려면 일단 시장이 필요하고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뭐 미국을 버금갈 만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도 없었고 또 미국만한 시장을 갖춘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 패권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패권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야.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려고 하나 보네요. 눈치챘어요? 네. 미국은 싱크탱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 싱크탱크라는 이름으로 서브를 해주는 그런 조직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런 수많은 조직들이 음량으로 돕고 있거든. 작년 12월 7일에도 하버드의 앨리슨 교수팀이 거대한 기술 경쟁 21세기 중국과 미국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어. 이게 사실은 결국은 정권 인수팀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였다고 해. 이 말은 결국은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주 조직적인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실제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정치적 소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번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번복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돼서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중국도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긴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치만 시진핑이 그 다자통치 시스템을 없애버린 것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완전치 못한 존재이다 보니까 중지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시진핑이 거의 중국에서는 황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시황제지. 그치. 사실상 그런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게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아. 미국은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나 결정하려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종합을 해야 되지. 하지만 중국은 어때? 단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황제님, 시황제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던 그 앨리슨 교수팀이 만들었던 그 거기에서도 보면 몇 가지 분야,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라고 하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 나도 그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당연히 나는 미국이 세계 최강인 줄 알았거든. 근데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거야. 맞아. 그 기사 봤어? 그 옛날에 아기가 유괴를 당해서 없어졌는데 남자아이. 근데 그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자랐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를 해가지고 친부모를 찾았대. 대단한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어떤 콘서트에서 이미 기소 중지가 돼 있던 범죄자들을 막 열광하는 그 가운데서 찾아내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성형수술을 해도 도망갈 수가 없대. 이제 뭐 끝난 거지. 그런 것도 다 유추가 가능하대. 그렇지. 양자 컴퓨터도 거의 뭐 중국한테 밀렸다라는 것이 중론이야. 얼마 전에 중국의 관영 TV, CCTV라고 알지? 거기에서 중국에서 개발했던 기존의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1000만 배나 빠르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 그 쭈층츠 2호라고 이름도 참 어려워. 쭈층츠 2호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 구글에서 만드는 시커모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있거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다. 그거 한 몇만 배? 몇만 배가 아니라 100만 배 정도 월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어떤 기술 표준이 완성된 게 없고 계속해서 개발 중에 지금 기술 표준만 20여 개가 넘는데 이 중국에서 지금 개발한 그 기술 표준이 가장 우월하다. 뭐 이런 그런 표현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
아니 그러면 중국의 주장이 허풍이 만약에 아니라면? 뭐 허풍일 수도 있어. 진짜 이게 찐이라면 양자 컴퓨터로는 풀지 못하는 암호가 전혀 없대. 그렇지. 그러면은 100만 년 걸리는 걸 뭐 20초에 끝나고 그랬다니까 연산이 엄청 빠르다고 봐야지. 블록체인 어떻게? 뭐 샀는데 또 털리는 거 아니야? 공군의 사이버 보안을 맡았던 컬러스 차일란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돌연 사임을 했다. 왜? 그 누군데? 사람이 누구냐면 적어도 미국의 AI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차임을 했냐면 이젠 게임 is over. 끝났다. 이제 중국한테 이미 졌다. 이수 애플 쓰나? 응, 애플 쓰지. 시리 좀 불렀나? 시리? 어. 얘가 잘 안 쓰게 돼. 못 알아듣고 그지? 뭘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맨날. 맞아. 잘 못 알아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맞아. 많이 뜰 거야. 중국은 음성 서비스 업체 아이플레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에서 사용자 수만 7억 명이 넘어. 그러면 그 7억 명이라는 그 많은 엄청난 곳에서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을 상상을 한번 해봤었어? 아 근데 인구수가 많은 게 이렇게 데이터를 모을 때는 그런 게 엄청 유리하겠다. 맞아. 게다가 모바일 페이 같은 것들 있잖아. 이제 현금을 많이 안 쓴다고. 중국은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도시 기준으로 50%가 넘는다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떤 데이터가 또 만들어지냐면 어떤 특정한 날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오후라든지 이럴 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더라. 20대는 어떤 소비를 하더라. 이런 어떤 큰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지. 그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AI가 습득 시간이 훨씬 더 미국보다 빠를 수가 있는 거야. 월등할 수밖에 그럼 없겠네. 그럴 수밖에 없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이 미국이 아주 악에 받쳐서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제어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네. 그렇지. 예전에 한 80년 전쯤에 일본이 그랬었어요. 일본이 너무 좀 이제 강하게 메이지 유신 이후로 치고 나가니까 일본의 팽창을 좀 막으려고 그때 이제 ABCD라고 했어. 아메리카, 브리티시, 차이나 그리고 더치 그래서 4개의 나라가 연합이 돼서 일본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고. 지금 이제 그 반대가 된 거지. 중국이 너무 커 나가니까 이제는 뭐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역사는 돌고 도는 거지. 아무튼 미국이 뭐 AI든 뭐 슈퍼 양자 컴퓨터든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예 공급을 끊어버려가지고 이 중국의 상상 초월하는 발전 속도를 아예 좀 늦춰버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노광 설비 강자 ASML은 중국에 납품 못하게 했잖아. 그렇지. 그치? 이미 못 가. EUV 설비라고 해서 몇 가지 정말 가장 선단에 있는 그런 장비들은 중국 수출이 안 돼요. 그리고 TSMC 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왜 이 삼성전자를 빼? 대만의 TSMC가 그렇지.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니까. 요거를 이제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자고 하는 이유도 중국의 어떤 발빠른 도약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렇지. TSMC가 원래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기 전에는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들을 파운드리 공급을 해줬었어. 그러니까 이수야. 덩샤오핑 알지? 흥미호 백년. 그 덩샤오핑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100년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대들지 마라. 만약에 그 말을 중국이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차기 다음번 패권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기는 하단 말이지. 있지 당연히. 파운드리 SMIC 같은 파운드리도 있고 화웨이에서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 알지? 그 회사는 이제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패밀리스야. 근데 이제 화웨이의 SMIC가 인수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수직 계열에 성공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중국은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너하고 결혼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너하고 합병해. 그치, 합병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병이 된다면 뭔가 좀 그림이 빨리 그려지지 않겠니? 그러면은 중국도 반도체 강국이 될 날도 뭐 딱히 머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노광 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ASML인데 거기에 CEO 피터 베니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5년 이내에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아주 무서운 전망을 했어. 오케이. 이 정도면 미랑 중간의 패권 전쟁은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고 이해가 되셨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본론 아니었어? 아니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그래? 죄송해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 증시가 작년 내내 약세를 보였던 것도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제재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충분히. 실제로 이제 작년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 뭐 두 개를 꼽자면 브라질하고 중국을 들 수가 있겠지. 그러면 중국은 언제쯤 투자가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한 2022년 그래 올해부터 이제 서서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이제 북경 올림픽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웬간하면 셧다운을 시키고 있거든. 지금은 뭔가 이익이 드러날 때가 아니고 중국 북경 올림픽 전후로 해서 좀 매수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 왜 그러냐면 올해 11월 달에 시황제님의 황제 즉위식이 있어. 3연임.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3연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만기를 없애버렸으니까 주변의 경쟁자들 다 이렇게 숙청시키고 다 끝내버렸으니까 3연임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말이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기분이 좋긴 네가 만약에 시황제라면 안 좋지. 그래. 그래서 끌어올려야지. 뭔가 좀 이렇게 붐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올해는 적어도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얼마 전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준율을 이렇게 내려준 것일 수도 있어. 우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렸는데 순차적으로 보통 이제 지준율을 내리게 되면 한 2분기 정도 있다가 시장 유동성이 M2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거든. 아마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업종을 좀 이렇게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말이다. 옛날에 선불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몇 개 회사라도 치고 나가자. 전체 파이가 커지면 우리 같이 먹을 게 커진다. 이게 선불원의 시대거든. 먼저 부자를 이룬다. 근데 이제 지금은 공불원의 시대야. 공불원의 시대는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이제 선불원의 시대 때 이미 부를 이뤄놓은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조금 이렇게 뜯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지. 오히려. 그렇지. 샤오캉 그걸 이루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선불원의 시대에서 커다란 부를 이룬 그런 회사들한테는 좀 혹독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올해가. 그러면은 일단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집중적인 지원이 공불원의 시대에서는 끊길 수도 있다. 끊기지는 않지만 이익의 일부를 좀 개원해라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겠니? 뱉어. 그렇지, 뱉어. 사회주의 이론에서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회사들한테는 국회가 켜지면 그렇지. 인민들이 좀 거부감을 들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불원의 시대에서 이미 부를 이룬 거대한 빅테크라고 그러지. 이런 회사들한테는 뭔가 캐시 아웃플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얼마 전에 빅테크들이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나 이만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했던 적이 있었어.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정부의 압박이 전혀 없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치. 내가 만약에 시황제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빅테크들한테 너한테는 지금 옵션이 2개 있다. 벌금으로 할래? 아니면 네가 기부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텐센트 같은 회사는 연간 배당을 1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랬던 그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중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최근엔 조금 조정을 보여가지고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게 아니었네.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싸게 팔면 싸게 파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어느 쪽을 강화하게 될까? 질문이야? 돌발 질문. 앞서 이제 ASML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소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주다라든지 이런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정부의 어떤 무한한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피해야 되는 업종은? 그것도 질문입니까? 네, 돌발 질문이요. 앞서 이제 선불원의 시대에 이미 파이가 커져버린 기업들 있잖아.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실 그런 것들도 배당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좀 안 좋거든.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 너희들이 합병해.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런 회사가 있는데 신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너 은행 얘네들한테 자금 지원해.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완벽하게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주 같은 것들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매수해도 되는 업종은? 네가 얘기해. 기술력이 높은 중소형 업체들 맞죠? 빙고. 자, 또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니야 이거. 왜냐면
나 그게 그 싸구려 아닌데. 나 내 채널이 싸구려로 아니 하는 그게 거야? 아니고 좋아요가 한 300은 돼야 내가 오지 않겠니? 맨날 조회수 체크하고 좋아요 체크해요. 내 300 안 채널.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요. 이제 안 할 거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좀 눌러주세요. 안녕. 좋아요 눌러줘.